읽고 싶어지지 않나요? 너무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책으로 하는 방송 책방. 안녕하세요. 책가더 책가더 가까워지는 거 플라이북의 서점. 클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회사 생활 고민 그분한테 이제 책을 추천해 그쵸. 드렸죠. 사연을 마구마구 받아봤는데 저희 고르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늘은 연애 고민 많으신 30대 여성분의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아이디가 솔로 혼자가 편애님이세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솔로로 지내다가 3년 전에 첫 연애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잘 맞아서 연애를 잘 하셨는데 1년 만에 헤어지셨다고. 근데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냥 혼자가 있는 시간이 너무 편하다. 하지만 너무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책을 각자 골라봤는데 선생님 오늘 어떤 책 추천해 주시나요? 네, 저는 오늘 사랑에 관한 고전을 들고 왔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사랑에 대한 고전이라면 네, 지금 시대가 맞지 않지 않나요? 고전이라고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네. 사람이 하는 고민이라는 게 현실의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관계라든가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근본적인 거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조언이 오랫동안 전해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고전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들은 또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 네. 측면에서 오늘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사랑의 기술의 어떤 핵심은 이 기술이라는 곳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스킬을 생각하는데 이 제목은 아트요? 아트예요. 아트라서 사랑이 네, 아트인가요? 뭔가 단순한 기교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좀 더 네. 근본적인 감정의 어떤 형성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정말 힘들 때 한 번씩 짚어보고 내가 왜 힘든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길 원하니까요. 이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과정일 수도 있고 내가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가장 골몰하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큼 사랑을 주는 것인가 확인하고 싶고 또 더 많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는 사랑, 네. 받는 사랑 이런 것들이 약간 일방통행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오랫동안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분도 네. 처음엔 너무 잘 맞았지만 나중에는 너무 그것 네. 때문에 힘들어서 헤어지셨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처음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이런 조언들이 어떤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조언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짚어줘요. 어떤 네. 항목들이 있나요? 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태도를 갖게 됐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을 받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받는 것.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 사랑이 잘 안 돼요. 안 될 때는 어렵죠. 내가 왜 이 사람과 사랑을 못할까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렇죠. 인연이 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나랑 있죠. 마음이 안 맞아. 그렇죠. 네. 세 번째, 음.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한다는 거죠. 처음 사랑할 때 이런 경험이 사랑하는 중간에 과정에서 경험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데 네. 말이죠. 이게 관계는 오해를 분명히 하죠. 네, 나아가면서 변화하거든요. 항상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말을 하는데 유명한 변할 수 그거 있다는 있죠. 거죠. 왜냐면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렇죠. 변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벌써 이 앞에 이제 몇 장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읽고 싶어지지 않나요? 너무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읽어봤지만 네. 참 어렵더라고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이게 꼭 이성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공통적으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곧 관계의 연속선에 있기 때문에 음.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뭔가 연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네네. 뭐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이네요. 네. 저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클로이님은 오늘 또 어떤 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혼자가 편하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네. 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은 인경선 작가님의 자유로울 것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굉장히 예뻐요. 네, 네. 굉장히 책이 이쁜 것보다도 안에 내용들이 훨씬 더 좋아서 저도 뭔가 읽었지만 엄청 많이 많이 뭐가 붙이셨네요. 붙어 있어요. 이건 연애에 관련된 책은 아니고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야만 또 다른 사람도 아, 네.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홀로 이제 오롯이 자기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네, 참 어려운 얘기지만 네, 꼭 필요한 말이기도 네네. 하고요. 여러 가지 작가님이 쓴 에세이예요. 그냥 생활에서 느낀 것들, 감상들 이런 것들을 쓴 건데 거기에서 저는 울림을 주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붙였었는데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구절이 있었어요. 이 책을 혹시 읽어보신다면 네. 이 말이 아마 굉장히 와닿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의 25살이라는 챕터에 있는 25. 네, 네. 25. 나의 25살. 이때는 뭐 그렇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초년생일 때는 네. 뭐 한참 고민이 많을 그렇죠. 때네요. 네. 한창 꿈꿀 때 막 그런 얘기를 앞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내가 25살에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유롭게 살게 하고 응원해줄 한 남자와의 여생을 선택했다. 덕분에 근본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도 나다운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은 이게 참 쉬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뭐 이쁜 척하고 조신한 척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만나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가 자신을 알아야 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좋은 말이네요. 네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사랑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연애 고민이 있으신 그분한테 이 자유로울 것과 사랑의 기술을 추천해 추천드렸습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연애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연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른 고민들, 또 다른 관계라든가 고민들. 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또 여기로 여기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그거에 맞는 또 책을 고민을 해서 또 그렇죠. 들고 오겠습니다.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또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죠. 네, 그러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